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극단적인 자아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지요. 다 자기가 소중하고 귀중한 줄 압니다. 흔히 그 자존감이 약하다, 자존심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그 피해의식 속에 젖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아의 자기 사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좀 극단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과 이하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자아가 굉장히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칭송받기를 바라고, 공개적으로 자만하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되고, 자기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고, 심지어는 폭력이나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눌러버립니다. 자기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극단적 자기 사랑의 위치에 서는 것이죠. 반대로 자꾸 이게 이하적인 패턴을 보이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고, 마치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도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타인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언제나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설까 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공개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몰래 엉뚱하게 남의 눈을 속이고, 그러면서도 거친 행동을 하는, 그리고 힘 있는 자들 앞에는 아주 아부하고 완전히 의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둘 다 극단적이에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극단적이 되어지면 굉장히 마치 아주 심각한 나르시즘에 빠지고, 이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벌레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남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둘 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요. 스스로 피해자다. 나는 뭔가 피해자다. 그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에 젖어서 타인을 조정하는 겁니다. 리모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자아 피해의식에 젖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 피해의식에 젖었다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러한 자애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난 거지요.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폭력으로 일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고성을 지르고 무정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이러한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그리고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눈을 피해서 남몰래 무절제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남편에게 피해자요, 자식들에게 피해자요, 다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피해를 줬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고통 속에도 즐기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더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피해 자리에 들어가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자신을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든 내가 피해의식에 젖어서 벌레처럼 짐승처럼 살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족적이고 자기라고 하는 이 껍데기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를 늘 주시하고 박수 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을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항변할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가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히말라야의 산에 그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어느 부족의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저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열흘 동안을 그 추운 겨울에 강물이 얼음 그 골짜기를 지나서 가려면 그 물속에도 들어가야 추운 겨울에 그 얼음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이를 업고 무거운 짐을 짓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그러다가 이제 물속에 자칫 빠지면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그 험한 길을 열흘 동안이나 자식을 등에 업고 그 도심에 자식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무척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자식이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자식이 더 공부 많이 하기를, 그러한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애정을 가지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업고 그 험한 길을 열흘 동안 추운 겨울에만 가야 되는 거죠. 얼음이 어는 기회를 봐서. 그러나 그 얼음에 자칫 잘못하면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기 사랑이지만은 자식들을 위한 애정, 오히려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면 다 나 자기만 쌓아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자나 자식들은 다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건 다 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이웃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웃사랑 못합니다. 악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입니다. 스스로 이 탐욕스러운 어떤 환타지를 찾아 헤매고 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항상 주관적이에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객관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객관적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성이나 양심이나 어떤 지각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리입니다. 내가 타인보다 내 욕심으로 행동한 거 아닌가, 나만 욕심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객관적 진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객관적 진리를 통해서 주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이 객관적 진리를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남의 얘기도 듣고 끊임없이 자신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입장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변명거리를 만들고 자기가 항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객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사랑, 자기도취, 공생, 근친상간적 고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파괴적인 문제다. 인간의 그 파괴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인간의 쇠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취에 빠진다. 그 에릭 프롬이 주장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심리 구조 중에 자기도취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극단적 자기 사랑이죠. 여기에 빠져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나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성장이 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사회심리학자지만은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자연 세계에도 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질 않지요. 식물은 동물에게 먹잇감을 주고요. 동물들도 사람이나 또 다른 동물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요. 그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동안에 노력한 것을 그 열매를 다른 사람, 다른 동물, 다른 짐승, 새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봉사하는 삶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